염증 해방. 구독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면역을 조절하는 키. 장 공장. 장은 장내 미생물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미생물은 장 공장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건강에 매우 유리한 물질을 만들어주는데, 이들이 생산하는 주된 물질은 대부분 짧은 사슬로 연결된 모양이라 단세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뷰티르산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식욕을 조절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고 손상된 장 점막을 복구하는 등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비롯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먹이를 먹고 난 후 분해해서 만들어낸 단세지방산이라는 것이지요.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일 조건은 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잘 먹이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장을 상시 풀가동시켜야 합니다. 만약 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살이 찌고 식욕과 혈당 조절이 잘 안되고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또 뇌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나타나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면역 균형도 무너집니다.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염증을 낮추는 섬유소. 대추 껍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지 않고 버리는 알록달록한 과일 껍질은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샐러리 등 각종 나물의 질긴 부분이나 우엉,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 흰쌀 밀가루를 제외한 현미, 밀기울, 팥, 귀리 같은 통곡물에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귤, 바나나, 사과, 자두, 살구 등의 과일과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버섯 등이 있습니다. 섬유소 중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나 불용성 식이섬유 또한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기에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섬유소는 대체로 변비에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염증을 다스리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려균을 살리는 MAC 다이어트.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에게 도달하여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전문 용어로 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맥을 섭취하면 그대로 장내 미생물에게 전달되고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 반려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매 끼니마다 맥을 챙겨 먹는 이른바 맥 다이어트를 하면 장 공장이 매우 활발하게 돌아가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맥에는 크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맥은 통곡류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쌀, 밀, 보리 등의 곡류를 말하는데요. 쌀로 말하면 백미가 아닌 현미, 밀로 말하면 밀가루가 아닌 통밀이 통곡물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맥은 콩류입니다. 검정콩, 약콩, 완두콩, 노란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모든 콩이 해당되며 콩으로 제조한 두부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신선한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등은 맥 다이어트의 중요한 식품군이지요. 네 번째 맥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살구, 자두, 체리 등이 해당되는데, 특히 사과, 배, 참외 등의 경우 깨끗하게 세척해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껍질에 맥이 풍부하니까요. 다섯 번째 맥은 채소류입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전분이 많은 채소가 아닌 양배추, 치커리, 케일처럼 잎을 먹는 엽채류, 그리고 양파, 마늘, 비트, 당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맥은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톳, 감태 등은 반려균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음식이지요. 마지막 7번째 식품군은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쌀이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모든 버섯 종류가 반려균을 살리고 장을 돌보며 나아가 염증 조절에 기여하게 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3가지 습관을 피하세요.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속이 부글부글하거나 하루 20번 이상 방귀를 낀다면 이는 장내 미생물총, 미생물이 자라는 무리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사람, 그리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장내 환경이 쉽게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일상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대량의 공기가 위장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을 먹을 때 후루룩 흡입하면 식사 후에 방귀가 쉴 새 없이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면을 흡입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한 입씩 천천히 먹으면 배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긴장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장하면 자연적으로 장도 긴장합니다. 장에는 엄청난 숫자의 신경세포가 있어 함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가 쉽게 찰 뿐만 아니라 복통, 설사, 변비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버려야 할 마지막 습관은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 간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위장 간의 운동성도 함께 줄어드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위장 간의 온도를 다시금 높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위장관 전체의 연동운동도 점점 무력해집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찬물, 찬 음료를 멀리하는 습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들이키면 장 경련을 유발해 변이를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몸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신경, 신경 경로를 통한 염증 조절 관련하여 의학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맥박, 체온, 호흡, 혈압을 4개 바이털 사인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목숨이 붙어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면역 균형이 무너진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들과 정상군을 비교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그룹에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율신경은 면역염증 반응의 최전선인 장과 사령탑인 뇌를 연결하는 연결망 역할을 합니다.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신경성 두통처럼 앞에 신경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질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염증을 뜻합니다. 누구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보통은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장기 중 뇌가 가장 약하게 타고난 장기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장이 약하면 장염, 위가 약하면 위염, 방광이 약하면 방광염 증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앞의 증상만을 쫓기보다는 염증을 만성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을 치료해야 병이 낫습니다. 자율신경이 내 몸에 보내는 위험신호. 건강과 염증 해방에 자율신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 신호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심장입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들이 대표적입니다. 병원에 가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분명 이상 증상을 느꼈으니 이는 내 몸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 즉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에 생기는 불균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교감신경이 치솟는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마치 화가 난 사람에게서 보이는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원인 불명의 미열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는 유형의 사람을 교감신경 우세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치솟는 상태가 지속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깁니다. 또 무기력이나 우울감, 잦은 체기나 폭통, 설사, 피부의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상들을 자주 느끼실 겁니다. 하루 1분 꿀벌 호흡의 기적.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은 신경피로가 항상 심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프기 전에 자율신경의 리듬을 잘 챙긴다면 더 좋겠지요. 시시각각 발생하는 자율신경의 불협화음을 튜닝해서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혈압이나 맥박, 체온, 장운동은 내가 제어할 방법이 없지만 호흡만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호흡이 얕고 빨라질 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또 깊게 한다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신경이 균형을 회복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호흡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나 스트레스, 걱정, 불안 속에서 떠돌고 있던 내 의식을 꺼내 호흡에 두면 들숨 날숨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흡하기의 시작입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무너진 자율신경을 단 1분 만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호흡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폭주할 때 활용하기 좋은 꿀벌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마치 벌이 날아다니는 듯한 허밍 소리를 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꿀벌 호흡법 따라하기. 1.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2. 평소대로 자연호흡을 몇 번 들이쉬고 내뱉는다. 3.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신다. 4. 훔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쉰다.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진행한다. 5회 반복한 뒤 평소의 자연호흡으로 돌아와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느껴본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호흡을 느끼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손은 가슴, 다른 한 손은 배에 얹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껴보길 바랍니다. 코로 숨을 마시면 배가 볼록해지고 훔소리와 함께 숨을 뱉으면 배가 홀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오래 유지하면 이완작용이 증가되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숨을 뱉어보세요. 이때 가슴에 압박감을 느낄 만큼 또는 얼굴이 빨개질 만큼 강제로 호흡을 길게 이어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호흡과 소리를 유지하세요. 자율신경의 신경절들은 목부터 꼬리뼈까지 척추를 따라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바로 서야 합니다. 특히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자세는 구분 등입니다. 복부의 근육은 수축되고 등 근육은 계속 이완된 상태, 이 상태가 이어지면 척추측만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척추가 틀어지거나 등이 굽으면 자율신경 기능에 영향을 끼쳐 두통, 위장장애, 변비, 생리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 뱃살은 질병의 상징입니다. 뱃살 즉 복부 비만은 복부 안쪽 내장기관 주변에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인데 이 내장지방이 범인입니다. 내장지방은 시시때때로 녹아 관문맥이라는 장과 간 사이에 위치한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액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 호르몬을 조직세포에서 밀어내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해 당뇨를 발생시키는 데 큰 몫을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내장지방의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계속 달고 있으면 만성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액을 탁하게 해서 소위 피떡이라고 말하는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